놀라운 것은 말이죠, 성폭력을 당했다는 그 여성이 말이죠, 그 와중에 영상을 찍고 또 성폭력 상담소인 해바라기 센터에 연락을 해서 일사천리로 DNA를 채취하고 또 국과수의 감정까지 한 것을 볼 때 의외로 차분하고 아주 주도 면밀한 것 같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에게는 좀 의문이 생겼습니다. 첫째는요, 피해자는 그 맹주인 장제원 의원의 그 일가가 두려워서 지금까지 문제 제기를 엄두 내지 못했다. 그런데 9년이 지난 지금 말이죠, 고소한 것을 볼 때 그 장제원 의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무엇이 그 여비서에게 있던 두려움을 사라지게 했을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인 뉴스입니다. 장제원 전 의원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저도 그 뉴스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장성만 목사님의 이제 둘째 아드님이시죠. 참으로 좀 안타까운 일인데,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말이죠, 지난 1월 달에 그 준강간치상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 고소장은 말이죠, 공소시효 만료 한 9개월 전에 접수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 중강간치상은 말이죠, 피해자가 이제 그 한거불능 그런 상태일 때를 이용을 해서 추행하는 범죄죠. 그래서 공소시효는 바로 1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0년이고요. 고소인은 그 장 전 의원의 전 여자 비서다.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 고소장에는 장 전 의원이 부산의 그 모 대학교의 부총장으로 있던 2015년 11월 17일 날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말이죠, 망취 상태였던 여비서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 그런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도를 통해서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이제 좀 확인을 해보니까 사건의 발단이 말이죠, 2016년도에 그 총선을 앞두고 포스터 촬영을 했는데, 이 포스터 촬영 후에 말이죠, 이 여자 비서관, 그리고 이제 장 전 의원, 또 장 전 의원 측근을 포함해서 3명이 이제 술을 먹었는데 아마 3차까지 갔었는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여비서는 2차 자리에서 뭐 두 번째 술을 마실 때, 그때 이제 소위 말하는 필름이 끊어졌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이 여비서관이 제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장 전 의원으로부터 그 성폭력 피해를 이제 당한 것을 인지했다. 이렇게 이제 고소장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 정신을 차린 이 여성이 말이죠, 참 차분한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제 영상을 촬영을 하고 말이죠, 또 성폭력 피해 상담소 있죠, 해바라기 센터라고 그러는데요, 거기를 이제 방문해서 응급 키트로 말이죠, 자신의 속옷 그리고 신체 부위에서 DNA를 채취를 합니다. 그리고 그 채취한 DNA를 국과수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까지 의뢰를 했다. 근데 그렇게 지금 기록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그 9년이 지난 뒤에 말이죠, 2015년 11월 달이라고 그랬죠. 9년이 지난 그 25년 1월 달에 공소시효를 이제 9개월 남겨두고 말이죠, 이번에 이제 고소를 할 때에 그 국과수의 감정 결과, 그러니까 그 감정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면은 남성 유전자형이 검출된 그런 이제 국과수의 감정 결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영상을 경찰에 제출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그 남성 유전자가 말이죠, 장제원 의원 것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죠. 장제원 전 의원이 그 DNA를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피해자는 주변에서 그랬습니다. 왜 지금 고소를 하느냐? 아마 경찰에서나
어디서 물었겠죠. 그랬을 때에 이 피해자 측은 말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뒤늦은 고소를 한 것에 대해서는 지역 맹주, 부산 지역에서 맹주인 장제원 전 의원의 일가가 두려워서 문제 제기를 엄두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제 또 장제원 의원이 여러 번 자기에게 회유했다. 그런 내용이 이제 고소장에 그대로 담겨져 있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은 바로 고소를 하지 못한 이유는 장제원 의원이 두려워서, 두 번째는 그동안에 회유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소를 못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회유의 증거로서 말이죠, 제출한 것이 2015년도에 장 의원으로부터 2천만 원을 수수한 것, 그것을 증거로 제시를 했고요. 또 2018년도에 이 여비서가 이 사건을 이제 공론화하려고 했을 때에 장전 의원이 자신을 말이죠, 국회의원실에 보좌진으로 회유성 취업을 시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말이죠,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모든 첩보를 뭐 좀 수집하던 그 시절 아닙니까? 뭐 검찰, 국정원, 뭐 심지어는 정보사령부까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여러 첩보 기관에서 이 첩보를 수집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해봅니다. 좀 추측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사건 개요를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봤을 때 이 사자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장제원 의원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것을 봤을 때 고소 내용은 사실에 부합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말이죠, 이 여성이 성폭력을 당했다는 그 여성이 말이죠, 그 와중에 영상을 찍고 또 성폭력 상담소인 해바라기 센터에 연락을 해서 일사천리로 DNA를 채취하고 또 국과수의 감정까지 한 것을 볼 때 의외로 차분하고 아주 주도 면밀한 것 같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에게는 좀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거는 그 사자를 뭐 명예훼손하거나 또 피해자를 뭐 의심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말이죠, 일 처리 과정에서 의문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피해자는 그 맹주인 장제원 의원의 그 일가가 두려워서 지금까지 문제 제기를 엄두 내지 못했다. 그런데 9년이 지난 지금 말이죠, 고소한 것을 볼 때 그 장제원 의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에 고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두려워서 못했다고 그랬으니까요. 자, 여러분, 무엇이 그 여비서에게 있던 두려움을 사라지게 했을까요?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여러분. 그 장 의원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이 여성분의 정의감이 앞서서 고소를 했을까요? 아니면은 다시는 자기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고소를 했을까요? 참으로 궁금합니다. 자, 둘째는 말이죠, 이 피해 여성분이 장제원 의원께서 자기에게 관심을 계속 쏟았는지 끊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주간 장제원 의원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장제원 의원을 몰락시키기 위해서 고소를 했을까요? 아니면은 장제원 의원을 몰락시키기 위한 누군가의 음모로 비롯됐을까요? 아니면은 여러분, 윤 대통령의 그 핵심 측근인 장제원 의원을 쳐서 윤 대통령의 복귀를 막기 위한 계략 때문에 이용을 당했을까요? 참으로 그것이 궁금합니다. 아마 아까 이야기했듯이 정의감, 그러면은 자기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다. 아니면은 말이죠, 장제원 의원에 대한 원한감을 가지고 했는지 궁금하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누구로부턴가의 업무 계략에 의해서 9년이 지난 이 시점에 그걸 했을까? 그것이 궁금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말이죠, 이 여성분이 고소장을 접수한 이러던 말이죠,
여러분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위해서 말이죠. 대한민국이 아니 전 세계가 막 들썩들썩거릴 때였습니다. 한남동에서 말이죠. 대국본 정광훈 목사님 가서 대통령의 체포를 막기 위해서 말이죠. 심지어는 유혈사태 온갖 그런 얘기가 난무할 때입니다. 그때의 고소장이 저수화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제 올 3월 초는 말이죠. 집중적으로 이 JTBC, MBC에서 보도할 이 시점에는 말이죠. 바로 그 3월 초다 말이죠. 그 3월 초에는 대통령의 그 구속 취소 결정을 앞둔 아주 미묘한 시점이었다. 시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9년이 지난 이 시점에 시작이 되었는지. 자, 좌우지간 말이죠. 피해를 당하신 여성에게는 제가 위로를 드리고요. 꿋꿋이 좀 일어서시기를 바라고요. 남자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목사님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은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다 그런 뜻이죠.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야 됩니다. 술, 담배를 하면 되지 않습니다. 축첩을 하면 되지 않습니다. 즉 바람 피워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사를 지내서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지 않습니까? 노름을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선교사들이 가르쳐준 오랫동안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의 오래된 관습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말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아침 저녁으로 주님, 이 부정한 종이 죄를 지을 만한 곳으로는 눈길과 발걸음뿐만 아니라 이 마음조차 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다시 2탄을 곧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